1월 17일에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다들 힘드시겠지만 꼭 이 순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장 중에 나왔던 소식이었죠. 김영기 헬스케어 대표 7억 그리고 기우성 5억 해서 셀트리온 그룹 수장들 잇따라 주식 매입했다는 부분, 장내 매수했다는 소식 부분이었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우성 대표이사가 3천주 가량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던 부분이었고, 김영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이사 또한 10,000주 정도 해서 장내 매수했다라고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조금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일단은 또 장 마감으로 갈수록 좀 더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계자는 회사의 본질적 가치가 굳건한 가운데 최근의 주가 하락은 다소 과도하다는 판단에서 김영기 대표가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회사 주식 10,000주를 장내 매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헬스케어 앞으로도 기업 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주가에는 그죠 크게 영향은 못 미쳤지만 그래도 조금 호재 소식이긴 호재 소식이었습니다. 뭔가 좀 앞으로 더 많은 좀 회사의 대응이라든가 액션 자체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틀 사이에 7조 원 가량 말 그대로 시가총액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이 순간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그죠? 과거 타 기관 조사서도 문제가 없었는데 재고 자산 손실 과소 반영 이유 여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시면 일단은 금융당국의 시각이랑 당연히 또 회사의 시각이랑 또 약간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셀트리온 3사 사이에서의 제품 생산 및 매입 판매 과정에서 손상 처리해야 할 재고 자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재고 자산 및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보고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논란의 핵심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다고 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을 전후한 시점에 분식회계가 자행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셀트리온 제약이 가담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각 말 그대로 필요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 당시에도 어디였죠? 공인회계사 쪽에서 공인회계사 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서 제대로 다 약간 검증을 여러 번 해서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왜 다시 또 끄집어 내왔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당국은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평가 손실을 제대로 인식 반영할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017년 7월 상장이 불가능했고 2017년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이 불발될 경우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가 임박했을 것이라며 셀트리온 상계사가 고의 분식을 자행할 만한 동기가 충분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금융당국 입장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랑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고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 업계나 학계 전문가들은 당국의 무리수라고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은 오해 때문이라는 지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벌써 회사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과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 나온 부분이 아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처음에 상장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한국공인회계사 협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검증해서 문제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상장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평가 손실인식 반영 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단기 순손실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이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기 자본 1,000억 원 이상 예상 시가총액 2천억 원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대형 법인 특례 상장 요건에 해당됐기 때문에 상장 자체만을 위해 무리하게 분식을 자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또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 우려도 과도하게 판단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실제 이들 기관 투자들은 2017년이 아닌 18년에 상장했다 하더라도 풋옵션을 행사할 의도가 없다는 확인서를 회사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 외에 감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가 감사인에 제출된 데다 상장 예심 당시 청구 자료에 기재된 오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다는 점도 이미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헬스케어 상장 시점부터 다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을 위해 무리한 회계 처리를 했었어야 할 동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유효성에 대한 부분 역시 주요 수출 지역인 EU와 미국의 규제 당국의 공문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친 부분임에도 금융 당국이 무리하게 판단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재고 자산의 유효 기간은 안전성을 증명하면 얼마든지 연장 가능할 뿐 아니라 헬스케어의 재고는 90% 이상 수출되기 때문에 국내 유효 기간을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을 계상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이어 판매 후에 정산 필요 관련 부채의 경우도 회계 기준서상 부채 인식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기재한 것일 뿐 분식 의도에 따른 게 아니라는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학계 등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무리한 조치가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의 명성에 흠집을 낸 데다 주가 하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살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금융당국이랑 일반 학계 전문가들 회사 입장 완전히 상반된 부분이죠. 또 뭔가 좀 어거지식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은 더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에 19일 날 뭐 안건 상장한다는 뭐 그런 기사가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학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감리위원회는 오늘 3월 중 셀트리온 3개사의 고의 분식 의혹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앞서 셀트리온 분식 징계안이 이번 주 17일에서 21일 중 금융위 정권선물위원회 안건으로 상장될 것이라고 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일에 안건이 상장될 것이다 라고 경향신문 그 얼토당토하는 기자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죠. 여기상은 그 부분이 아니고 3월 중에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맞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는 부분인데요. 물론 19일이 이제 지나봐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3월 중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계 쪽에 대한 부분, 그죠? 어떻게 결론 날지는 아무도 일단은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그냥 최악의 경우와 제일 좋은 경우, 최악의 경우 일단은 거래 정지까지 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일 좋은 부분은 말 그대로 약간 무과실 또는 그냥 과실, 약간 경고 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최고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거래 정지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제일 좋은 케이스, 과실 쪽, 그냥 경고, 미비한 그쪽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크게 거래 정지가 되더라도요. 풀리면 바로 회계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완전히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서 주가는 아마 상향, 반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게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 부분입니다. 우리 레키로나거에 관한 기사가 그냥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셀트리온 레키로나 긴급 사용 승인 미국만 남았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 미국 아직 협의 중이죠. 일단 유럽 해서 기타 여러 나라들 일단 승인이 된 부분인데 셀트리온 입장에서 남은 주요 진출 지역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지금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한번 내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FDA의 심사 일정 지연은 레키로나 허가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FDA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FDA와 기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부 심사 시점을 연기한다고 공지했다고 하네요. 이번 FDA 공지가 공장 등 생산시설 실사에만 해당하는지 전체 품목에 대한 심사가 미뤄지는지 등은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업계에선 FDA가 긴급을 요하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결정을 내리는 만큼 레키로나가 예외로 분류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뭐 이렇게 승인이 약간 되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다 보니까 약간 경구용이랑 경쟁을 벌여야 된다라고 또 내용이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네, 그리고 흡입형 레키로나 부분도 간단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흡입형 레키로나도 지금 같이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셀트리온 관계자는 FDA에 각종 변이 대응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는 등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 허가기관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으로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1차 개발이 완료된 레키로나뿐 아니라 2차 개발을 진행 중인 칵테일 흡입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부분인데요. 어떤 이 이야기에 대한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조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뭐 당연히 잘 돼야죠. 우리 뭐 기존의 레키로나 주든 아니면 CTP63이든 그리고 CTP59랑 CTP63 합쳐진 흡입형 항체 칵테일이든 그죠? 뭐든지 좀 재빨리 좀 좋은 결과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상당히 또 힘든 또 하루였습니다. 네, 아무튼 이 어려운 순간 정말 잘 견뎌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